네, 강프로입니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 7만원 다시 회복을 했고요. 71,300원에 끝났습니다. 1.7%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장중에는 2% 가까이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일단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었던 22평을 이탈한 이후에 이격 조정을 받았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삼성전자와 함께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공략해야 된다고 했었고, 거기에 제가 원익홀딩스 그리고 두산테스나, 그렇죠? 다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같이 해야 된다 그랬죠? 원익홀딩스 오늘 20% 상승했고요. 두산테스나 오늘 5%대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원익홀딩스도 애초에 여기 삼성전자가 반등하는 과정에서 신고가를 만들었었고요. 두산테스나는 정확하게 요 날입니다. 요 날이 언제인지 아시죠? 테슬라가 파운드리 수주가 들어왔었던 날입니다. 23조 원대의 파운드리 수주. 그리고 나서 HBM 콜 테스트까지 통과를 했죠. 모든 호재가 삼성전자 쪽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삼성전자가 바닥 구간에서 주가가 기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올라오고 난 이후에 호재가 쏟아지고 있다는 거죠. 주식시장은 먼저 올라가야, 시세가 나오고 있어야 호재가 나옵니다. 만약에 이 바닥 구간에서 호재가 나온다고 한들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갑니다. 이건 대형주 그리고 중소형주, 흔히 얘기하는 잡주, 가릴 거 없이 모두 다 동일하게 작용을 합니다. 주식시장은 이틀 안에서 놀아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주식시장은 선반영되기 때문에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고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지금 신고가를 만든 상태고 9월달 이후에는 신고가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요 내용인데 요건 조금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삼성 GDDR7 엔비디아 공급 늘린다. GDDR 메모리라는 건 그래픽 DDR7 메모리예요. 엔비디아 GPU 또는 AMD GPU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밑에 이 내용을 볼게요. 그냥 요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 수출 AI 가속기 수요 급증. 자, H20은 H100 대비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주력으로 판매되고 있는 블랙엘 칩 대비해서 저가형 칩셋이에요. 성능을 하향시킨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HBM을 못 쓰죠. 그러면 HBM을 사용하지 않고 HBM 하위 버전 GDDR7, 그럼 이건 중국 쪽으로 수출을 늘린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사가 나온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건, 삼성 또는 하이닉스가 잘 되기 위해서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근데 엔비디아는 지금도 신고가 구간에 있습니다. 물론 주가가 등락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조정 구간이 있습니다. 그 내용부터 한번 보고 갈게요. 엔비디아가 여기 23년도에 AI 붐이 일고 나서 계속 꾸준하게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는데 이 중간중간에 조정을 받았어요. 25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도 조정을 받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가를 돌파하면서 다시 신고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여기 밑에 한 번씩 체크되어 있는 데 있죠. 이게 전부 다 실적 발표가 나온 구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왜 실적 발표가 나온 이후에 주가는 빠지는 것일까? 그쵸? 자, 이건 실적 발표가 나오기 이전에, 그쵸? 실적 발표가 나오기 이전에 뭐가 나옵니까? 선반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 후 조정 이후에는 당연히 다시 신고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상승 구간이 만들어졌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엔비디아가 이렇게 강한 움직임을 다시 보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이번 분기 실적에서 중국 쪽 매출이 없었거든요. H20에 대한 수출 통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데도 불구하고 마진은 70%대 유지. 전체 마진입니다. 그리고 70%대를 유지했고, 매출 같은 경우에 데이터 센터 매출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미세한 만큼의, 미세한 정도의 매출 하락이 있었습니다. 예상치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출 성장은 있었다.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기사,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죠. 요 내용, 중국 AI 가속기 수요 급증, 그리고 증산을 했다는 점,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엔비디아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잘 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다? 그럼 당연히 삼성전자 플러스 하이닉스까지도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뭐라 그랬죠? 실적이 좋아서 맞습니다. 근데 더 디테일하게,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건 앞으로 지금보다 더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선반영된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엔비디아가 잘 돼야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쪽이 잘 될 수 있죠.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잘 됐을 때는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잘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원익홀딩스다 이런 종목이에요. 원익홀딩스 같은 종목은 원래부터 강했지만 뭐가 나왔습니까? 오늘 21% 강세를 보였죠. 그렇죠. 이렇게 시세 구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삼성전자가 바닥을 딛고 안 빠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의 반등을 확인한 후에 매수관을 잡았다 그랬죠. 그게 뭡니까? 이수 페타시스예요. 자, 그 내용부터 보고 갈게요. 제가 어느 정도까지 매매 구간을 잡았는지 이수 페타시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용 보세요. 매수, 매도 어떻습니까? 76% 이렇게 수익 구간이 만들어진다고요. 근데 바닥에 산 적이 한 번도 없죠. 그리고 그건 지금 원익홀딩스를 포함해서 관련돼 있는 종목으로 시세가 확산돼 가고 있다. 반드시 이 내용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확산돼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련돼 있는 종목만 하는 것이냐? 삼성전자 보유하고 있으면 삼성전자 계속 보유하고 가세요. 보유하셔야 됩니다. 삼성전자 15만 원 이상 올라갈 거예요. 시간은 좀 필요하겠지만 단지 제가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하이닉스와 한미 반도체 이런 관계죠. 하이닉스가 3배 정도 주가 상승이 나왔을 때 한미반도체는 20배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그걸 이야기를 드리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이틀 안에서 논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 쪽으로 지금 시세가 붙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까지 같이 하라고 말씀드렸었던 거고 그 시세가 오늘까지 해서 크게 발생을 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자고요. 삼성전자는 언제 고가 돌파가 나올까? 그쵸? 한 가지 내용을 같이 보여드릴게요. 자, 요 내용인데 11조 바라보는 공매도 증시 변동성 커지나 요 내용입니다. 보세요. 공매도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그리고 한국 시장에서 공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건 뭔가 하락을 조장하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한국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시총 비중이 그냥 정확히 그냥 보면 됩니다. 시총 비중 14.3%, 하이닉스는 한 6.9%니까 7% 정도 코스피에서 차지하고 있는 시총 비중이에요. 뭐 밑에 내려보면 이제 쭉 나오겠죠. 이제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LG 에너지 솔루션 2.7%,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1.3%, KB금융 1.4%, 그리고 삼성생명 1% 정도 되고 뭐 압도적으로 많은 게 삼성전자고 그 다음은 하이닉스죠. 자,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공매도 비중을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어때요? 매매 비중 1.97, 2.58, 1.7. 공매도 거래 대금은 많아요. 왜 그럴까요? 거래 대금 자체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매일 일어나는 거래 대금 자체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봐야 될까요? 매매 비중을 봐야 됩니다. 삼성전자의 공매도 매매 비중이 늘어날 때는 언제일까요? 추세가 망가져 있을 때입니다. 자, 시간을 조금 돌려서 볼게요. 자, 쭉 보면 여기 나오는 매매 비중 있죠. 이게 두 자릿수가 넘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두 자릿수 이하 뭐 5%, 3%, 2%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ETF의 가격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유동성 공급자들의 물량이에요. 그냥 삼성전자의 하락 베팅을 하는 게 아니라 ETF 상품을 유지하기 위한, 즉 LP들의 물량입니다. 유동성 공급자들. 그럼 두 자릿수가 넘었을 때는 뭐가 나오는 거냐? 공매도 베팅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어느 시점에 나오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자, 쭉 보시면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서 쭉 내려볼게요. 쭉 보면 두 자릿수 넘는 구간이 아마 시장이 망가졌을 때 나올 겁니다. 여기네요. 4월 3일 날 11%. 그쵸? 4월 3일 날. 4월 3일 날 이때 움직임을 보면 좀 크게 보여드리겠습니다. 4월 3일. 그쵸? 요때입니다. 4월 3일. 그럼 4월 3일 날 왜 이렇게 나왔는지 코스피의 움직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4월 3일 날. 4월 3일 날 코스피가 2.7% 빠진 날입니다. 이때가 언제예요? 신저가를 위협했을 때. 주가가 신저가를 위협했을 때는 어떤 부분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대형주를 갖다가 찍어 눌러야 됩니다. 그럼 4월 3일 이때 시장이 많이 빠지고 있었을 텐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봐야겠죠. 관세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을 때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말 그대로 빠꾸 없이 그냥 계속해서 나 그냥 관세할 건데 이 얘기가 나왔을 때라고요. 시장이 망가질 수도 있다, 무너질 수도 있다. 그래서 하락 베팅이 나왔을 때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나스닥의 움직임은 어땠을까요? 그렇죠? 6% 빠진 날입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주식시장은 이틀 안에서 논다고요. 그리고 나서 더 빠지고 올라오죠. 자, 그러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여기서 얘기가 나오는 늘어나고 있는 공매도 종목군들은 어떤 거겠습니까? 삼성전자처럼 지금 시세가 준비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아닌 겁니다. 예를 들어서 두산에너빌리티나 이런 것들 있죠. 두산에너빌리티 엄청나게 강하다가 지금 횡보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이 구간에서 공매도 추이를 보자고요. 두산에너빌리티의 공매도. 아니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공매도가 안 나와. 두 자릿수 안 잡히잖아요. 이렇게 된다고요. 한 번도 없어요. 두 자릿수 넘어간 게. 그렇죠? 이렇게 시장이 움직인다는 점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 지금 나오고 있는,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기사처럼 공매도 때문에 증시 변동성이 커진다? 절대 아닙니다. 자, 보세요. 오히려 한국 시장이 조금씩 뒤처지고는 있지만 한국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 오늘 코스피가 3260포인트를 회복하는 이 과정에서 미증시가 같이 신고가를 만들어냈다는 점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미증시 움직임 같이 봅니다. 어때요? 미증시 또 신고가예요. 뭐 고용지표가 박살났다 어떤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미증시는 계속 강하고, 여기에 맞춰서 코스피도 신고가 구간에 있고, 그쵸? 신고가 구간을 만들면서 당연히 삼성전자도 강한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는 환경. 삼성전자가 조금 꿈틀하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죠?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그쵸? 이런 종목군들은 20%대 상승 구간이 나옵니다. 갓 신고가를 만든 종목들도 어때요? 5%대 강세를 만들어내죠. 삼성전자가 만들어낸 이런 시세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삼성전자 보유하고 있으면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세요. 여기다가 플러스 삼성전자와 함께하는 포트폴리오, 반도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라는 거고, 이 구간에 대한 내용, 어떤 종목을 같이 공략해야 되는지를, 그리고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공매도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HBM 모두 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HBM 관련된 것도 엔비디아 콜 테스트 통과가 됐고, 4분기부터, 빠르면 4분기부터는 양산에 돌입하고, 새로운 칩셋인 루빈부터는 삼성전자 HBM이 들어갈 겁니다. 여기다가 플러스 파운드리까지 붙였을 때는 당연히 삼성전자는 성장성을 회복할 수밖에 없고, 실제 성장성을 회복하지 않더라도 주가는 여기에 대한 성장성을 회복할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고, 그동안 말씀드렸었던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시세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내용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공유를 합니다. 간단하게 볼게요. 쭉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강세, 삼성전자 7만원 회복했다. 주도주들입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들, 두산에너빌리티 2% 강세, 조선은 조정이지만 최근 강했다. 이따 제가 어떻게 매매했는지 다 확인시켜 드릴 거예요. 삼성전자 관련된 두산테스나 5% 강세, 원익홀딩스 23% 강세 마감이 됐다. 시장이 멈춰 있을 때 주도하고 있는 대형주 관련 종목들의 순환매가 나오고 있고요. 무조건 타점 공유할 때만 매매하면 된다. 주도 섹터는 원전, 조선, 바이오 반도체, 방산, 이 안에서만 매매하는 겁니다. 계속 같은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주식시장은 변하지 않으니까. 올라가는 구간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하니까. 그리고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실시간 타점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자, 정확하게 제가 매매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조회 눌러가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어떻습니까 지금? 그쵸? 확인하고 나서 매매 구간을 잡은 결과 70%대까지 수익 구간 커지죠. 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조선주 강하다 그랬죠. 하나오션이나 이런 종목군들도 마찬가지예요. 신고가 구간에서만 매매 구간을 잡습니다. 그리고 또 매수했어요. 반등 확인하자마자. 근데 8월 달에도 30%대 수익 구간, 쭉 내려보면 50%대 수익 구간, 2월 달에도 이렇게 수익 구간 터진다고요. 근데 이 모든 내용들이 신고가부터 시세가 시작이 된다는 점, 그쵸? 이렇게 된다고.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이게 최근에만 그런 거냐? 25년도에 시장이 그래도 좀 올랐으니까 이때만 그런 거냐? 그게 아니죠. 자, 보세요. 작년에도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예를 들어서 알테오젠 같은 거. 알테오젠은 올해도 제가 매수 구간을 잡았죠. 뭐 6% 수익 9월 9일, 그리고 쭉 내려보면 33% 수익 7월 28일. 이렇게 수익 구간이 터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작년에도 계속해서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는데 쭉 내려보면 30%대 수익이 계속 터져요. 24년도에도. 이렇게 된다는 거죠. 신고가 구간에서 시세 구간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 자, 한 종목만 더 볼까요? DI.
보세요. 삼성전자가 강한 움직임을 만들어냈을 때 삼성전자의 HBM 장비를 납품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던 거 어때요? 신고가 수익 구간 25% 14% 내려보면 계속 터지죠. 26% 22% 같은 종목에서 수익 구간이 계속 발생한다고요. 우리는 이 안에서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건 24년도에도 25년도에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삼성전자 플러스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의 매매는 꾸준하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 내용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자릿수 또는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격 보라 그랬죠. 이론적으로는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삼성전자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어떤 식으로 신고가 종목을 잡을지 그리고 그걸 가격으로 치환했을 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인데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어렵죠. 조정이 없이 그냥 갔으면 좋겠는데 항상 이렇게 조정을 줍니다. 뭐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뭐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계속해서 주도주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어떻습니까? ABL 바이오 70%대 수익 구간 올해 나온 이야기예요. 이때 3월 4월 달엔 시장이 안 좋았었는데도 신고가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간다. 삼성전자 올라갈 겁니다. 근데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더 많이 갈 거예요. 원익홀딩스다 이런 것들 어떤 식으로 잡는지 타점을 어떻게 잡는지가 중요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삼성전자 시세는 2년 이상 진행이 될 수 있어요. 이 구간에서 반드시 관련돼 있는 종목 매매해야 되고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하고 가세요. 계속 13만 원 넘어가고 최종적으로는 100% 이상의 수익 구간도 만들어질 텐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아무래도 큰 대형주다 보니까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을 섞어서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내용은 여기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으로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모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돈 안 받습니다. 무엇보다도 삼성전자와 함께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